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물가 압력으로 증시에 대한 조정세가 일어난 상황,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현재 이제 시장 달래기 나선 연준의 상황까지 다 한 번에 리포트를 통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증시 물가 상승 우려의 일제히 하락 마감.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언급되냐? 원래 오르던 거 아니었어?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왜 증시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서 동향을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리포트 내용 보면서 오늘 이거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물가 상승 우려의 일제히 하락 마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고 증시에서.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물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표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BI 수치값,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뜻하는 겁니다. 자, 2005년 이후 고점 부분까지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BEI. 자, 10년치 기준으로 많이 측정을 하는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넘었다라고서 시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박쥐 사태죠. 박쥐 사태, 박쥐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부양에 대한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왼쪽에 큰 하락 조정이 있었던 게 이제 박쥐 사건 이후에 저금리 기조, 제로금리 기조와 그리고 이제 국채 매입, 채권 매입 등으로 이제 증시에 자금이 쏠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좀 일어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실질금리가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예치금 상대성 기준으로 자금이 돌 데가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쏠리는 현상이 계속 지속된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돈은 풀면 풀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가라는 게 어느 적정치에 올라가면은 이 통화 정책도 좀 정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푸는 거를 계속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치 자체가 이제 BI 수치값이었다. BI 수치값. 오늘 설명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 자, 작년 기준에 이제 2020년도 8월에 원래 이제 우리가 보던 게 FOMC 회의가 열리면 항상 성명서에 2% 수치값을 나타내요. 이게 BEI 수치값입니다. BEI 수치값.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2%를 넘었죠. 2.5%죠.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2%는 평균인데 2020년 8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AIT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2%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 이게 이어져 왔다가 시장에서 바라보던 관점이 2.5%를 넘어서면은 2.5%를 넘어서면은 평균치가 웃도는 게 아니냐라고서 시장이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2.5%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 부양으로 끌어올린 시장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수치값에 도달을 하면은 부양을 멈추는 통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조정이 이어졌다. 여기까지가 결과값입니다. 기준만 보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 발언을 했다는 거는 뭐 부양을 또 멈춘다는 발언이고, 근데 고용이 아직 회복 못 됐다는 발언 다음날 고용지표 발표 뜨고 나서 시장에 다시 조정 압력이 들어갔지만은 이번엔 물가가 문제인 거예요. BI 수치값이 2.5%가 넘어섰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리포트 보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대평가되며 많이 올라온 덕에 남아있는 추가 상승 여력, 연준 인사들 발언이 단기 변동성 만들 요인, 지금 현 시장의 상황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미국 국채 10년물과 미국 틱스 10년물 금리차로 계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518%를 기록하면서 2.5%를 상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미국 국채 10년물과 미국 팁스 10년물 금리차
BEI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차트를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investing.com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데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는 사이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제 프레드라고 이제 구글에 키워드 검색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란색 선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예요. 다 금리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를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녹색 선이 파랑 선이 10년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자 빼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를 빼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는 향후 앞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 수치값을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가 연동 국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5%라고 가정하고 그죠?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가 마이너스 1%라고 가정하면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더 치솟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으로 나온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매일 어떻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동되고 있나 체크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문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2.5%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외신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하고 나서 사실상 2.5%라는 수치값을 시장이 지배적으로 분위기가 압도했는데 야 이거 웃돌았는데 이제는 출구 전략, 긴축 전략을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왜 시장이 조정 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가가 오르면은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외신이 들끓었냐? 2.5%를 돌파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다 라고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포트 내용에서 보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이 단기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연준 위원들이 나서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지라고 나올 가능성이 극한으로 좀 적어요. 뭐 파월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인데 물가가 치솟는 압력이 높게 평가되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연준 위원들이 하나 둘씩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날짜 14일 기준이죠. 14일 기준 15일 이제 카플란 총재 마지막으로 좀 남아 있는데 원래 일정상 다음 일정에도 똑같은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은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파월도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FOMC 성명서 이제 회의록이 있겠지만 뭐 회의록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을 까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가장 최근 오늘까지 나왔던 내용은 사실상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없을 것.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은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러분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세를 다시 한번 주고 있어요. 다시 반등세를. 자, 이제 채널링 구성상 이제 전일 저점에 대한 이탈값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2,900포인트 이탈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시장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하락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값 저점 이탈이 안 드러난다면은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안정된 발언,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야, 부양은 더 해야 돼 라고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증시의 반등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물가가 기준치가 굉장히 될 거예요. 고용 수치값과 물가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상 기준을 가질 텐데, 우리가 최소한 이제 성명서라든가 회의에 나오는 BEI 값이 무엇인지는 인지하시고 지금 왜 하락값을 일으켰는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깔끔한 리포트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